사람들은요, 닮고 싶은 리더의 뒤를 따릅니다. 닮고 싶지 않는 리더를 따르지는 않죠. 소벨이라는 군 부대 안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소벨이라는 중대장님께서, 소벨이라는 중대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는 우리 이렇게 팀원을, 우리 자기 그 부대를 소속하는, 관리하는 자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를 관리하는데 어떤 날은 그 부대원들이 가서 휴가증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휴가증을 써줍니다. 써주고는 몰래 또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은 되게 똑같이 리더나 우리 군사들이나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는 훈련에서 싹 빠집니다. 싹 빠지고 훈련을 고되게 하고 또 어느 날 자기 성이 안 찼던 거야. 성이 안 차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에 몰래 자기 막사에 찾아갑니다. 막사에 살금 찾아가서 자기 부대원들이 있는 소총을 가지고 싹 나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싸! 너 죽어봐. 내가 내일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날이 밝길 기다렸어요. 날이 밝아서 조리를 탁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원들 딱 세워놓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부대에서 막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왜 오지?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부대에서 우리들의 총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소벨 중대장은요, 자기 부대 막사가 어딘 줄도 몰랐다는 거죠. 예, 정말 이상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장교였죠. 그죠? 그래서 또 이런 장교가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이지부대 한 부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딕 윈터스라는 중대장님은요, 이 당시 소대장님이셨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미군에서 미국 군인이 위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어떤 마을을 가서 되찾아온나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부대원들을 데리고 막 갑니다. 갔더니 어때요? 2차 세계대전 당시니까 독일군이 벌써 그 마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어때요? 우리 미군이 오니까 총을 쏠까요? 안 쏠까요? 다다다다다다 쏩니다. 그럼 그 총알이 빗발치는 상태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뒤에 숨어 있는데 이 중대장님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가라. 빨리 안 가면 죽는다. 가고 밀고 또랑을 건넜다가 왔다가 하면서 이렇게 자기 군을 막 이렇게 모범을 보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도랑에 서서 많은 군들을 막 이렇게 전두지휘를 합니다. 전두지휘를 하니까 어때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두지휘를 할 때, 모범을 보일 때 내 군사들이 따라올까요? 따라오지 않을까요?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지킬 수 있었고 독일군을 쫓아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요즘은 우리가 물론 이런 군인들은 우리 진짜 있어야 되겠지만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1번입니다. 사람들은요, 비전보다 리더를 먼저 받아들이죠. 우리가 삼성의 어떤 제품이 나왔든지 간에 삼성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전보다 리더를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은 6가지 중에서,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신뢰는 선순환의 시작이다입니다. 선순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조직에 아니면 기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회사에서 복지나 이렇게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되었을 때 어때요? 나는 회사에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애쓰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고객은 우리 회사의 충성 고객이 됩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업의 이익으로 올라갑니다.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니까 다시 나에게로 선순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신뢰는 선순환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를 받아들이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리더의 성품을 받아들이죠. 두 번째는요, 리더의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을 받아들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또 이런 헌신이 나오셨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오일이 코치죠. 이분 어떻게 했습니까? 코치가 경기장에 난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경기의 일부가 심판의 재량입니다. 우리들은요, 경기 심판의 그런 권리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오일 코치는 자기 선수가 회축을 2번을 했대요. 근데 반대편 선수는 회축을 1번 했대요. 그랬는데 이건 분명히 우리 선수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일 코치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장을 난입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세계 선수에 대해서 올림픽에 나와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은 야유를 받습니다. 정말 세계 선수들인데 손가락질 받고 야유 받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서 정말 우뚝 선 리더로 자리를 잡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그때 그 상황이 돼서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선수 경기가 끝나고 나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리더십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분은요, 능력은 당연히 있겠죠.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 이 오일리 코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용의 법칙의 핵심 요소는요, 물론 또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신뢰가 있어야 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존경이 돼야 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과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